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힘든 시장을 보냈는데요. 자, 그나마 금요일에 살짝 반등을 해 주어서 약간의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저희 증시 토크에서는 자주 강조 드려왔습니다만, 자산 배분 전략을 꼭 취하시라라는 글을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저의 증시 토크를 보시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지키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산 배분 전략을 이제 이론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계신데 이번 하락장에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었던 안전 자산을 주식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지수가 단숨에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빼서 주식을 모두 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위해서 구성한 안전자산은 함부로 주식 매수에 꺼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의 주식시장은 정말 저평가된 시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몇 년 뒤에 오늘의 주식시장을 뒤돌아보게 된다면요. 자, 한국 주식 2018년 그날 정말 바닥이었는데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레벨이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이나 2000년 IT 버블 붕괴된 후 3년간의 약세장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주 제가 보여드리는 밴드 도표죠. 자, 종합주가지수와 PBR, 시장 PBR 밴드의 고점대 그리고 저점대를 활용한 시장의 고평가 저평가 밴드 도표입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자,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뭐 과거 2000년 IT 버블 때 500포인트를 붕괴시킬 정도로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고, 그 당시 이 밴드의 하단선을 하향 이탈하기도 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요선을 하향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전에는 상단선 를 꼭지를 만들면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고평가된 영역으로 그렇게 두 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가운데서는 그냥 중간선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요, 요 PBR 밴드 2008년, 2000년 최저점대를 하향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밸류에이션, 시장 PBR 레벨 1 수준을 하회한 것은 뭐 이미 하회했고, 어제 기준으로 해서는 0.9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포워드로 미래 예상치로 예상하는 수준에서는 아마 0.8대까지도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기회에 좀 공격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묶어둔 투자금을 모두 끌어와서 저가 매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순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분명 뭐 몇 년 뒤에 보면 지금 시장이 어이구 바닥이었네,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겠지만 지금 안전자산을 굳이 모두 다 꺼내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 배분 전략을 시행하신 분들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투자 규칙을 잘 지키시면서 만약에 자금을 일부 투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규칙을 세워두고 그 자금을 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규칙을 세워두고 자산 배분 전략을 에서 확보했던 안전자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냥 지금 저점인 것 같으니까 안전자산 다 풀어가지고 그걸 주식을 사면은
지금 짜릿하게 저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이제 뭐 삼국지나 수호지나 손자병법이나 그런 과거 전쟁사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지식이 뛰어난 제갈공명 같은 무장 그 지략가가 또는 어떤 훌륭한 무장이 막 수세에 몰려 있다가 모든 자녀 병사들을 이끌고 막 별동대처럼 튀어나가서 승리를 잡고 오는 그러한 짜릿한 쾌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론 그 자산 배분 전략에서 안전자산을 빼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전자산으로 차후에 저가 매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간접적인 저가 매수, 간접적인 고가 매도가 반복되면서 장기 성과를 높인다라는 점을 자주 강조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팔아서 안전자산을 높이고,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주식평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일부 빼서 주식을 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화끈하게 안전자산을 다 빼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갑자기 더 깊이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예비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전자산을 모두 주식의 저가 매수라는 명목으로 투입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받쳐줄 안전자산이 없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이런 게 있죠. 전군을 다 빼서 딴 데 이렇게 쳤더니 성이 텅텅 빈 상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200여 년 전에 워털루 전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패배한 그 전쟁이죠. 처음에는 승기를 잡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수세로 몰리더니 전세가 완전히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전군 앞으로 하면서 기병대부터 해서 막 다 전군을 공격 돌진시켰다가 그냥 영국 연합군한테 전멸됐습니다. 탈탈 털렸다고 하죠. 만약에 그때 나폴레옹이 좀 군을 빼서 뒤로 퇴각했다면 그래도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안전자산을 모두 지금 집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건 맞지만 2000년이나 2008년 버블이 붕괴될 때도 밴드의 하단선에서 브레이크가 딱 잡힌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번 더 꿀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붕괴시킨 후에 단 3일이지만 890포인트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순간에서 안전자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느냐? 버티기 어렵습니다. 패닉과 공포 속에서 투매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전군이 다 몰살당하자 나폴레옹이 패닉에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입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또 고평가된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안전자산을 집행하기가 모두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종합주가지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과거에 고평가되었을 때의 PBR 수준 그리고 저평가되었을 때 PBR 수준을 활용해서 만든 코스닥 시장의 PBR 밴드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시장의 PBR 밴드 현재 위치는 과거 2007년 고점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현재 코스닥 지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2008년 때처럼 이 하단선 부근에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있다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돌격 앞으로 그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매우 강한 저평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부담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투입할 경우에는 자칫 추가 하락이 발생했을 때 황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안전자산을 투입하기로 생각을 할 때는요, 자, 몇 가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밸런스 주기, 그리고 리밸런싱하는 비율, 그리고 규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안전자산을 투입을 하기 전에 일단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세팅한 안전자산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자산 배분 전략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안전자산입니다. 그게 이제 그냥 이자만 이렇게 쭉 붙어오니까 그냥 그 원금이 보존되는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주식 자산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요때 이제 여기서 빼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얼만큼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규칙을 세워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규칙, 룰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리밸런싱 한다. 1년에 한 번씩만 한다라는 규칙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리밸런싱을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시라면 현 시점에서 안전자산을 모두 집행하지 마시고 기존의 비율에 맞춰서 자,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말이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0대 50 전략, 안전자산 50, 그리고 주식자산 50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신 분이시라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말에 9월 말에 세팅했다 그러면 주식에 5천만원, 안전자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을 투입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지수가 한 10% 빠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자산은 4,500만원, 그리고 안전자산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 사람 심리상으로는 어이구, 이 안전자산 5천만원 다 해가지고 주식 9,500만원 만들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 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총 9,500만원인데요. 이거를 원래 규칙인 50대 50으로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4,750, 안전자산 4,750만원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모양새를 보면 안전자산에서 250만원을 빼서 그 금액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죠. 즉, 모든 안전자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규칙에 맞춰서,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룰을 다 바꾸지 마시고 기존 룰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자산의 비중만 살짝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저가 매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겨우 250만원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시장의 고점 저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아무리 오래 본 저라고 하더라도 저점 고점을 쪽집게처럼 콕콕 찝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두 해 그렇게 맞추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맞추셔가지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는 분들 치고 시장에서 생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1000분에 한 분, 10,000분에 한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사람은 고점 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 전략은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간접적인 저가 매수 그리고 간접적인 고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자금들,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할 때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국민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9%, 18.3%로 낮춘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국내 주식 비중에서 최근에 10% 하락했으니까 전체 금액에서의 비중은 대략 한 17%대까지 감소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뭐 뉴스에서는 뭐 주식 투자로 손해 봤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도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비율에 모자란 만큼, 부족한 만큼 안전자산을 빼서 주식을 사야죠. 예,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진 않더라도 꾸준히 발생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대략 저 정도면요, 한 수조 원대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이후에 국민연금이 좀 세게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산 배분 전략의 비율 전략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간접적으로 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기존의 자산 배분 전략을 살짝 바꾸더라도 규칙을 세우고 기존의 규칙을 최대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SF 영화 같은 거, 뭐 스타워즈도 그렇고 뭐 외계인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직관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규칙 없이 막 해야 된다, 뭐 직관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주인공들이 꼭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인공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주인공하고 친한 사람만 살아남죠. 자, 그런 것처럼 직관적인 감성에 의한 매매 최대한 피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신 분들 중에 안전자산을 집행한다 하실 때는 규칙을 세우고 철저하게 기존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을 세워서 자금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자금 중에 일부만 투입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을 지켜가시는 분들은 자, 이 고비의 시간 잘 이겨내시고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그 전국 순회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27일에 부산, 11월 3일에 광주에서 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은 제 카페, 러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카페에 있는 공지사항입니다. 자, 이번 달 후반과 11월 초에 토요일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서서히 한 분, 두 분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10월 27일에는 부산광역시 오후 2시에서 4시, 10월 27일 오후 2시에서 4시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진행이 되고요. 광주광역시는 11월 4일 토요일에 오후 2시 광주 충장로 모두 토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참가를 원하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저희 카페에 방문을 해주셔서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전국 순회 세미나 공지가 있는데요. 자, 요 공지 보시고 이렇게 이제 따로 회원님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남겨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답글로 참가 신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다시 휴일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휴일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최소한 부담을 덜어내는 그러한 시장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